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핵심 비교정리 13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이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글 몇 번 적으면 자동으로 등급은 됩니다. 자,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인데요.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2006년 1월 1일 도입됐는데요. 실거래 가격 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부동산 등이죠.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공급 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 즉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신고 의무자는 직접 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되겠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공동으로. 자,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하지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입주계획하고 자금 조달 계획이 1번, 2번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즉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규제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제거래가격, 4번 부동산 등의 종류, 5번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그 다음 6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7번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8번 조건 또는 기한을 신고해야 됩니다. 조건, 기한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겠죠. 조건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9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인데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거래인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의 경우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각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갑을, 병은 자연인이고 정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역,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을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만 되죠. 그래서 기역은 제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네요.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병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 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라고 했죠. 물론 비규제지역이라도 법인이라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인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정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자, 갑은 자연인이고 정은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이 매수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는데 여기는 정국가 등이 매도인이고요. 자연인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금조달계획과 증빙자료 제출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금조달계획은 규제지역, 즉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과일지구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암기 프린트 5번,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암기 프린트 9번 계약서 필요제기제사항, 그리고 암기 프린트 13번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이렇게 암기했죠. 이 4문제를 암기하시면 시험에 2문제 맞출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